쓸모아. 일본은 과거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일본의 식민 지배가 미개한 조선을 문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역사가 우리보다 더 오래되었기에 마치 더 큰 나라인 것처럼 떠벌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977년 그렉 보엔이라는 주한미군 공군 상병이 당시 한국인 애인과 함께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한탄강에서 데이트하던 중에 커피를 마시려고 코펠에 물을 끓이기 위해 주변에서 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보엔은 애인이 주워온 이상한 돌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보엔은 학비를 벌기 위해서 군에 입대했지만 미국 애리조나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했던 학생이었습니다. 보엔은 주변에서 이상한 돌 3-4개를 더 찾았고 이런 사실을 프랑스의 고고학 권위자에게 편지를 보내 알렸습니다. 프랑스 교수는 당시 국내 고고학계 최고 권위자였던 서울대 김원용 교수에게 유물을 보내어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돌이 약 30만 년 전일 것이라고 추정된 전기 구석기 시대의 유물인 전곡리 주먹도끼로 밝혀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은 이 발견을 계기로 전곡리 일대를 모두 뒤져 유물 4,500여 점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먹도끼는 구석기인들에게는 만능 기구였는데 인류가 최초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한 석기였습니다. 당시 이 발견은 전세계 고고학계를 완전히 뒤엎는 대사건이었습니다. 1970년대 세계 고고학계는 미국 하버드대 교수 모비우스의 학설이 정통이었습니다. 모비우스는 이 주먹도끼가 주로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되는 것을 착안해 전기 구석기 문화를 주먹도끼 문화권과 찌개 문화권으로 분류했습니다. 즉 인도를 기준으로 인도 서쪽인 유럽과 아프리카, 서아시아 등지를 아슐리안 문화권이라고 불렀고 반면 인도 동쪽인 동아시아와 아메리카는 찌개 문화권이라고 했습니다. 전기 구석기 시대에 구석기 문화다운 문화가 동아시아에는 없었다는 의미를 이 학설은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 구석기 유적인 전곡리 선사 유적지에서 아슐리안식 석기가 발견됨으로써 이전까지 정설로 인정받던 모비우스 학설이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일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데즈몬드 모리스 같은 세계적인 학자들까지 한국에 와서 석기들을 감정하고 진품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연천 전곡리에서 발굴된 주먹도끼로 인해 한국은 세계적인 전기 구석기 문화유적지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에서 30만 년 전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자 한반도에 있는데 일본에 없을 리가 없다면서 구석기 유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일본과 조선은 한몸이라는 내선 일체를 내세우면서 일본과 조선의 조상은 하나라고 말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당군이 있다면 일본에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당군의 누나라고 주장하며 누나가 동생의 나라를 병합한다는 이론으로 당시 조선의 지배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자 누나의 나라 일본의 역사가 더 깊어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아무리 찾고 뒤져도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에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1981년 일본의 아마추어 고고학자 후지무라 시니치가 미야기현에서 기원전 4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구석기 유물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전곡리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된 지 3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이후로 시니치는 거의 20년간 100개가 넘는 유적을 발굴하면서 일본의 구석기 연대를 70만 년까지 올려놓았습니다. 당시 일본 구구파들이 만든 교과서에는 일본 문명은 세계 4대 문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문명이며 그 근거로 시니치의 발굴 성과를 들었습니다. 후지무라 시니치는 일본에서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으며 영광의 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어느 날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수상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제보자가 후지무라가 유물 발견을 조작했다는 제보였습니다. 이전부터 마이니치 신문은 후지무라의 유물 발굴에 뭔가 이상하게 여겨지는 점이 많아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니치 촬영팀은 제보를 받고 몰래카메라로 후지무라의 뒤를 촬영했습니다. 몰래카메라에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후지무라는 가짜 유물을 미리 준비해서 유적지로 그럴싸한 곳에 묻고 있었습니다. 아마추어 발굴가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들으며 신의 손이라 불렸던 그가 한 모든 것이 조작이었던 것입니다. 후지무라는 자신의 조작 모습이 담긴 비디오 영상을 보며 전부 조작한 건 아니다, 마가 낀 것 같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동안 후지무라의 말을 믿고 교과서에도 70만 년의 역사를 기록했던 일본은 패닉 상태에 휩싸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밀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에서 조작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짜 유물에 대한 문화재 지정 취소는 물론이고 교과서에서 후지무라에 대한 내용 삭제와 더불어 후지무라는 고고학계에서 영구 제명당했습니다. 후지무라의 책 또한 출판사에서 모조리 다 거두어가고 애지중지하던 그 모든 석기 유물은 죄다 폐기 처분당했습니다. 일본의 역사학계 역시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하는 아픔을 맛봐야 했습니다. 2001년 고고학회의에서 일본인 학자들은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참가 거부를 당했고 2002년에서야 참가하게 되었지만 일본 학자들은 이 당시 말도 못하고 죄인처럼 시무룩하게 앉아만 있어야 했습니다. 이후에 나가노해안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자 한국 학자들을 초빙해서 연대 측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일본과 관계가 좋지 않은 한국 학자들이 인정해준다면 확실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본의 조작과 날조는 일본 교과서 왜곡의 근간에 흐르고 있는 우월주의적 한국사관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한국을 넘어 만주를 거쳐 중국을 침략하면서 일본 민족의 북방 기원설로 이를 정당해왔습니다. 일본은 한반도를 열등한 식민 통치의 대상으로 보며 한국인은 원래 미개에 있고 일본 민족의 기원이 된 이들이 지나갔다는 식의 억지 해석을 했습니다. 일본인의 기원에 대한 학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원전 2만 년 전 빙하기에 일본으로 흘러들어온 이들이 열도의 선주민의 조mon인이 되고 그들이 점점 진화했다는 학설입니다. 이 학설대로라면 일본인은 1만 2천 년간 독자적인 유전자를 유지한 단일 민족으로 대부분의 일본인은 이걸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설은 벼농사 기술, 삭과 괭이 등을 만드는 철기 문화 등을 지닌 고대 한국인이 대규모로 이동해 야유의 문명을 세웠고 현대 일본인은 바로 그들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은 고대 한반도로부터 도레인들이 이주해왔지만 규모는 작았고 대신 생산성이 높은 벼농사를 짓는 도레인들의 인구가 수렵 채집민인 조mon인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났을 것이라는 절충적인 주장입니다. 서구학자들은 대부분 두 번째 설을 많이 믿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넘어간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6월 DNA 분석을 토대로 기원 후 400년을 전후한 고대 한국인의 이주가 현대 일본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 학설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대 한국인 외에도 한국인이 일본의 근간이 되었다는 설은 많습니다. 가야의 세토로 가야 왕족들이 일본으로 망명하여 일본 가하치 왕조를 건립했다는 설도 있고 백제 멸망 후 백제 왕족이 일본으로 이주해 일본 아스카 왕조를 세웠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는 백제왕씨라는 일본성도 존재했지만 일본은 이를 알지만 겉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를 두고 고도의 문명을 가진 한반도 난민이 일본을 지배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고대부터 늘 문화 선진국이었던 만큼 문예와 학술을 우리로부터 배우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일본에 12차례나 파견된 조선통신사에는 당내 조선의 최고 지식인과 유능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이들로부터 조선의 수준 높은 문화와 예술에 감동하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를 두고 한반도는 일본의 정치적 문화적 형태를 규정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일본인들이 자조적인 표현으로 한국을 형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들도 자기네 왕이 백제와 가야의 후손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인들이 미개해서 자신들이 통치했다고 말하는 일본에게 삼국시대부터 문물을 알려줬던 우리 조상들은 오히려 일본을 하찮고 미개한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진정 미개했던 민족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면 일각에서는 일본이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